너무 지치네요. 이제 거의 한 90% 이제 끝났는데, 페이즈 1이 90% 정도 끝났는데, 이제 GPU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슬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GPU 사용과 딥러닝 슬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슬램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 스트림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피처를 뽑아서 하는 피처 베이스드가 있고, 그 피처라고 하면은 전체 이미지에서 이게 여러 각도에서 봐도 로버스트하게 뽑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디스팅티브한 포인트를 뽑는다가 이제 피처가 되는데, 이런 피처들을 뽑아가지고 스파스하게 정보를 뽑아내는 피처 베이스드 슬램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CPU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베이스드 슬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픽셀에 들어오는 모든 값들을 사용을 해서, 모든 값들 아니면은 부분적인 값들을 사용을 해서 포토메트릭 에러, 그러니까 이제 빛이 반사됐을 때 그 값들, 빛이 들어온 값들의 그 인텐시티 값들에 대한 에러를 이용해서 위치를 이제 추정을 해내는 건데, 근데 이런 방식에서는 뭐 LSD 슬램이라든지 다이렉트 스파스 오도메트리라든지 뭐 SVO 같은 것들, 이제 피처도 사용하고 다이렉트도 사용하긴 하는, SVO는 아니구나. DSO 같은 것들은 이제 세미 덴스하게 뽑아내는 방식을 채택을 하면은 CPU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빽빽하게 이제 모든 픽셀에 대한 뎁스를 뽑아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병렬 처리가 요구가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GPU를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적은 매니 GPU는 이제 GPU가 많이 필요한 거가 아니라 많은 GPU를 사용한 알고리즘들이 있다라고 적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딥슬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딥슬램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굉장히 새로운 분야고 미래가 굉장히 기대되는 분야이기는 해요. 근데 현재 스트럭처 베이스, 그러니까 지금까지 CPU를 사용해서 피처를 쓰든 다이렉트 메소드를 쓰든 그런 방식들의 슬램이 더 성능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왜 기존의 슬램의 성능이 더 좋냐라고 하면, 첫 번째 이유로는 CPU에서 GPU로 이제 정보를 넘길 때 저희가 memcopy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건 이제 CPU가 사용하고 있는 램에 있는 정보를 GPU에 있는 비디오 램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이 비디오 램으로 넘겨주는데 이 카피라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요.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GPU에서 계산을 하는 시간보다 메모리를 옮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이것 때문에 리얼타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현재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미래적인 그런 그 측면을 봤을 때 해결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지금 제슨 나노라든지 제슨 TX2, 제슨 제비어 같은 경우를 봤었을 때는 CPU와 GPU가 램을 공유를 합니다. 이게 현재는 지금 데스크탑에 걸 수 있을 만큼은 이게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는데, 이런 싱글보드 컴퓨터처럼 충분히 CPU와 GPU가 메모리를 쉐어를 하고 있고요. 아직 PC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딥러닝으로 슬램을 한다 했었을 때 보통 저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엔드-투-엔드 러닝이 되겠습니다. 엔드-투-엔드 러닝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인풋으로는 이미지가 들어오고, 이미지를 딥러닝 모델에다가 훅 하고 던지면은 딥러닝 모델이 싹 다 계산을 해줘서 바로 이제 슬램의 아웃풋이 되는 포즈, 나의 이제 위치가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엔드-투-엔드 러닝이 되겠는데요. 엔드-투-엔드 러닝이 이제 이제 조금 더 이 이미지에서 포즈를 뽑아내는 이 과정을 좀 이제 다이렉트 포즈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토스튼 사틀러라고 이제 2019년에 낸 논문을 보면은, Understanding the Limitation of CNN-based Absolute Camera Pose Regression, 이 논문의 내용을 잠깐 보자고 하면은, 이 논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이렇게 구조물이 있고 저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카메라가 물체를 바라보면서 포즈 데이터를 뽑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우리가 썼다고 해볼게요. 트레이닝 데이터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딥러닝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이미지를 봤을 때 다이렉트 포즈 리그레션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고 했을 때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포즈가 굉장히 유사하게 잘 나와요. 조금의 에러는 있긴 하지만 그거는 지오메트릭 방식도 없잖아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생길 때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와 실제 우리가 이제 써버리는 발리데이션의 위치가 많이 다르게 될 경우, 우리가 이런 곳을 간다고 했을 때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런 곳으로 간다고 할 때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없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봤을 때 자기가 비교를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찾게 됩니다. 즉 이런 곳에 있는 곳에 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포즈라고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얘는 이쯤에 있겠다. 내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랑 가장 가까운 곳은 여기. 얘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쯤이니까 요 정도 와서 얘는 이쯤에 있겠다. 얘도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곳 여쯤에 있겠다. 그러면 에러가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에러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이만큼 에러, 이만큼 에러, 이만큼 에러. 근데 이것도 얘가 이런 좀 그 트레이닝 데이터랑 가까이 있는 상태였으면 몰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데로 간다고 하면 이제 에러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냥 작동하지 않는다 수준의 이제 에러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틀러 쪽은 이런 쪽으로 비판을 했어요. 아직 엔드-투-엔드 러닝은 너무 이르고 이것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한 그 딥러닝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사틀러 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우 2019년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텔의 자율주행 랩 수장이신 이제 블라들렌 콜튼이 지도를 해줘서 적은 논문인데요. Does Computer Vision Matter for Action이라는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이 얘기하는 거는 역시 사틀럿이 2019년도랑 비슷하게 엔드-투-엔드 러닝은 성능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인터미디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뽑는 게 더 좋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엔드-투-엔드 러닝은 어떤 거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거를 딥러닝을 거쳐서 이제 이거를 포즈 데이터로 뽑아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인터미디어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 뎁스, 우리가 기존의 컴퓨터 비전에서 많이 사용했었던 그런 정보들, 옵티컬 플로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딥러닝으로 뽑아준다. 그리고 얘네들을 다시 이용해서 딥러닝으로 포즈를 추정한다.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방법보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간에 계산해야 되는 건 다 버려도 된다라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주었었던 이 논문에서 주는 코멘트가 근데 이제 각각의 분야의 연구, 옵티컬 플로우를 뽑아내는 딥러닝 딥러닝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뎁스를 뽑아내는 딥러닝 아키텍처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그런 이제 결론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번에 ICCB에서 나왔었던 이제 반다이크 2019년 논문 중에 How do neural networks see depth in single images? 그러니까 사진 한 장에서부터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카메라가
이제 세 가지 각이 있는데, 롤이 있고, 피치가 있고, 요가 있는데,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피치가 바뀌게 되면은 굉장히 에러가 커진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논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냐면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뭐 모바일 환경에서 슬램을 한다든지 AR, VR 쪽이라든지 드론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직 딥슬램을 적용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산업 쪽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딥슬램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도 있겠다. 아직 연구단에서 확실한 게 나올 때까지 나는 좀 기다릴 시간이 있겠다. 나는 그동안 이제 CPU 베이스드 슬램 아니면은 이제 뭐 나는 이제 그동안 딥러닝이 아닌 슬램에 집중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대학원생 아니면 예비 대학원생 학부생분들께서는 딥러닝 슬램이 아직 연구가 덜 됐구나, 블루오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 분야에 입문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블루오션이 되면 이제 뭐 실험이 하나라도 성공하면 논문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딥러닝과 슬램을 하신 분 둘 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면 꽤 있긴 하겠다마는, 이쪽이 저는 개인적으로 딥슬램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취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취직한다 하면은 몸값이 정말 높을 것 같아요. 특히나 국내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분들께는 딥슬램을 좀 액티브하게 파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네, 현업자분들께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 나중에 이제 좀 보고 있다가 괜찮은 게 나오면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